오늘은 2013년 2월 22일인가? 20일이 수요일, 21일 목요일, 22일 금요일입니다. 천물이 막 그냥 떨어지네. 철을 이제 기울여 놨다는 큰 철았어. 너무 기울었나? 너무 기울은 것 같다. 요즘은 이 감빵하고 홍삼 이거 드링크가 한 박스가 조그만 포장이 누가 선물로 들어가고 있고, 감빵 이거는 하도 쌌어. 싼 거에 맛이 있고 싸거든. 그래서 간식으로 해갖고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저거 먹고 시작하기 전에 먹고 마치고 먹고 이래가지고 힘을 북돋웁니다. 오늘 22일이라 생각이 좀 나고 이런 내용들은 하나 알려놨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이에요. 골로새 4장에 마가와 바울의 서신에서 마가를 소개하고 있고 누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 사람이 이제 쓰는 사람이 틀려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 성령복음에 또 누가복음 그게죠. 그 사도행전 13장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 그러면은 성령복음은 의사 누가의 편지잖아요. 거기에 그 바울과 마가가 같이 가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여기는 바울의 기록에 마가와 누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저자가 있는 장소인데, 그거를 이제 그 세 사람이 같이 있다 하는 포인트를 왜 찾았냐면은, 이슬람 지역의 그 분파,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대결 구도 자체 내 안에잖아.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하고 나왔으면은 시각이 전혀 다른데, 안에 그 이슬람 안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디든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항상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그 단체를 표현하는데, 이제 거기 골로새서의 그 사장에서 그 부분이 비교가 되면서 누가, 마가, 바울 이 세 사람이 비교가 됐어요. 그 분파, 전쟁, 정치적인 갈등, 우리 개신교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분파 문제도 그렇고 전쟁 문제도 그렇고 이 그 여러 가지 사회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회가 답을 제시해야 되고 전 인류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을 교회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시할 만한 어떤 차관점을 못 받았어도 못 찾았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제시할 만한 어떤 책임감을 못 느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제시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류를 바라본다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의 대상이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일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 성경 말씀을 설교를 그래 하면서도 이슬람 종교, 불교 이렇게 자르는 거는요. 이거는 자가당착이라 자가당착. 스스로 모순 속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제에 우리가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제시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골로새서 4장의 내용이 이 접근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응? 우리도 분파가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응? 그리스도파, 고린도전서에도 파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뉘앙스가 바울은 지금 파당을 조성하고 있더라고. 파당. 왜냐하면 마가로 하여금 할례당이다 라고 부르는 일정한 그 레벨을 두고 있더라고. 할례당이라 하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서 언급을 주의를 하고 그래 하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글 중에서 할례당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나요?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나오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을 향하는 할례당이라 하는 이 경계 이것도 있더라는 거지. 의사 누가네로 누가가 있지만은 의사는 지금 나름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다음에 성령복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몰래 다른 그 사람들한테 같이 동행은 그것은 착한 의사 누가라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의사 누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이 있어야 될 자기 이유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일, 그게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에서부터 주어지는 나름대로 업적, 주어지는 일거리, 그걸 맡아야 될, 완수해야 될 일거리, 그래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다음에가 성령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이미 보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성령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이 세 사람의 관계에 아주 묘한 관계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아니면 모든 세계 인류,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 그 안에. 그런 갈등들이.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모든 문제의 공통점 부분이 갈등이고 분파고 있다 그러면은 전쟁이고 뭐 이런 요소가 있다면은 또 그 골로새 4장에 풀 수 있는 답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죠. 처음엔 그런 답이 있는 줄 알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슬람교에 대한 이슬람 그 뭐라 불러야 될지 인구인데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나 참 그게 애매한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내가 해결할 어떤 수준은 좀 벗어나고 연구해 가서 이거 그렇게 따로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 그런 거고
거기에 나오는 답이 한 키워드 하나로 갖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새벽 설교. 근데 아직까지 정리는 제가 뒷부분까지 정리는 하는데, 지금 요거 이제 요 부분이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을 해나면은 또 생각을 하거든. 생각을 해서 또 다시 정리하고 하는 이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 비슷한 표현을 하면은, 비슷한 표현된 거에 대해서 살을 붙이고 하나만 갖고 이기다 하지 말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답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고 이런 표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끝을 내려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발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라요. 제가 지금 오늘 요서 이제 산에 올라오면서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그 골로새 4장을 사실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머릿속에 지금 정리를 하면서 왔어요. 뭐냐면은, 그 15절에 있는 눈바라카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그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주 읽는 이름도 아니고, 눈바는 이름 잘 몰라요. 다른 데 봐도, 주석에 봐도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 교회. 우리 인류사의 흐름은 결국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데, 인류사라 그럴 적에는 창세기 4장 1절 이후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의 동침이 나오거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이게 4장 1절이라. 여자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그 인류의 걸음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어쩌면 초기에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전쟁 문화가 들어오면서 전쟁으로 발달되면서 힘이 있어야 결국 부족이나 이 종족이 유지된다. 요 구도로 갔단 말이에요. 이 구도로 가면서 여자의 위치가 성경하고 전혀 다른 위치로 나온 거예요. 전혀 성경하고 별개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거의 2000년도 아니고 4000년 오랜 역사가 벌써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 여자의 위치가 성경적이 아니다. 다우튼 간에. 응? 남자와 여자는 단순하게 이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식의 그 생각하고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한 사람으로 부족해서 두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서로 간에 도울 자지, 도울 자. 철저하게 도울 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전쟁 위주로 나가면서 통치하는 일 위주로 쭉 나가다 보니까 국가 통치하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전체가 다 남자 위주라. 응?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응? 여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지만은 여왕 제도도 있었고 여왕을 또 이렇게 참 앞세우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지만은 그 나라들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귀하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의 그 정치 문화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문화의 연속이에요. 고리 끊으면 안 돼요. 이 고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답습이라 지금 단순한 답습, 남자, 무기, 로마 제국의 그 무기 제도, 그래갖고 무기를 자꾸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였고 남자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간에 나오는 뭐 헬라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뭐 여왕이라든지 이디오피아의 어떤 형태라든지 저 남미의 아마존 강의 여자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영국의 여왕 이런 제도들이 그 어떤 그 남자가 계속되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진 부득불 주어진 거지 요 제도를 앞세워야 된다 하고 능동적으로 발전적으로 근거를 두고 서로 간에 도와야 될 관계, 남자와 여자의 도와야 하는 관계에서 분명한 위치를 주면서 여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런 일은요 인류 역사에 없었어.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 응? 비록 지금 요 동굴에서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고 있지만은 혼자 떠들고 있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인류의 아주 중대한 방향으로 모든 국가가 남자가 통치하는 그런 국가 형태로 가지 아니하고 여자로 서로 간의 협력이에요. 여자는 국가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거고 여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자 통치라는 건. 여성의 이 관계를 할 때 남자하고의 이런 부분에서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여성의 그 생명 있잖아요. 생명. 그리고 몸이 내가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 보니까 몸이 일찍 그 갱년기라 그러나 여성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 소위 말하면 여성 호르몬이 다치는 거, 그거 다치니까 말이죠.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몸이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제일 힘이 강할 때가요, 아이를 낳을 때가 제일 힘이 강할 때고, 아이를 낳을 때, 그 다음에 아이를 돌볼 때, 젖이 막 나올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여자의 능력에 힘을 발휘하는 거. 여자는 천천하게 이 생산에 대한 관계되더라고. 여자 인류의 번영. 근데 이 한계가 오는 것이, 여자의 한계가 오는 것이 바로 이 갱년기인데, 이것이 어쩌면요 다행이라. 다행. 갱년기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만약 갱년기가 없었으면은 이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던 이 인류 가운데 여자를 얼마나 악하게 어쩌보면 애 낳는 어떤 도구로서 막 부려먹지 않았느냐. 갱년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산된다 하는 것이 임시를 알고 젊은 자들에게 어떤 이 아이를 낳도록 만드는 이런 걸 요구를 했지, 여자라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애를 낳는다 했으면은 이게 인류의 이 걸어온 걸음 자체가 악하니까, 인간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는 이 절차를요
인간은 너무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그 이 단산 즉 생산이 끊어지는 요 기능 자체를 통해서 여자의 한계, 좀 여자로서의 한계, 생산의 인간을 낳는 데 대해서 인간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 이 어떤 생산의 한계락하는 그 부분을요, 우리 모든 인류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의 방향을 반드시 염두에 돼. 즉 인간의 한계, 한계성. 지금 뭐 남자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막 문명 발전을 하고 막 끝없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끝없이 나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문명이 하나 나오면은 인간이 뭐 발견해서 뭔가 쓰기 좋고 편리해서 나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인류 전체의 영향에서는 그 어떤 보상을, 값을 치러야 되는 사고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값을 치르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원자 폭탄 만들어놓고 지금 쩔쩔매는 거라든지 원자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의 그 우리 사회 자체에 대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문명의 발전의 한계를 정해야 되고, 지구 중심으로 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을 해치는 무기는 어떻게 하든지 만들지 않는 쪽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무기를 만드는데 발전되어질 문명은 그건 문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악이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생산의 이 능력이 허락되어졌는데 이걸 사람이 죽인단 말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이거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에다가 뭐 참 농약을 막 썩 한다든지 뭐 또 음식물 가지고 값을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택시 노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택시 노조가 택시가 지금 택시법을 해갖고 뭐 대중교통으로 만들어 쌓고 이러는데, 택시에 대한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택시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 하면은 택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에서는 맞지 않는 산업이거든. 도태돼야 되거든. 그럼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택시 법을 해가지고 이걸 아니 안 되는 산업을 가지고 그 국가가 자꾸 돈 내라 소리가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 인력을 농촌에 있는 아니면은 이 그 밥 먹을 거리 만드는 인력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 인력이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다 걸로 가라는 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밀려가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우리 인력 자체가 수급이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지금 음식 만드는, 음식에 관계되는 이런 쪽으로요, 우리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산업이 우리가 필요해요. 많이 발전시켜야 돼요. 그건 딴 이야기고, 딴데 이야기 나오려다 걸려갖고. 그러면 이 그 이슬람 문화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이 여자하고 관계되어 있더라고. 여자하고. 이슬람의 그 문화는 철저하게 여자들을 감싸버리잖아요. 이제는 감싸야 돼. 아닙니다. 어쩌면 큰 인력의 손실이에요. 그 인력의 손실 때문에 이슬람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자리를 분명히 보장해 줘야 돼요. 저렇게 씌워가지고 똥 남자의 소유물처럼 해는 이런 거는 옛날, 필요한 시대가 있었죠. 남자들끼리 전쟁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기이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 여자들의 그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섭섭한 건 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베끼버리고 당당하게 여성들이 통치하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이슬람에는 여성 통치 문화가 있어야지 남자들끼리 하니까 무조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책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안 낳아봤으니까. 생명을 연장 안 시켜봤으니까 남자들은 자기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죽인다는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정이 어려워요. 여자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더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생산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여자로서는 굉장히 고려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여성 통치 시대로 와야 된다. 제 생각에는 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네요. 혼자서. 산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고 할 때, 전 세계 유엔 본부라 하는 이 기구는 다른 어떤 기능으로 필요하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여성 대통령으로 여성 어떤 국가의 원수로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각 나라 있어지면은 전쟁 무기는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전쟁 무기는 제한시키고 자꾸 없애야 되고, 그 개발하면 통제를 해야 되고, 이제 원자핵 정도가 아니고 원자 폭탄 정도가 아니고 어떤 전쟁 무기든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산업 자체가 도태되도록 그래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이 어떤 통치,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자 대통령, 우리나라의 여왕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여성 대통령, 국가의 수반들을 하나의 통제하면서 연합하는, 어울리는 그 기구, 유엔 사무총장이면 사무총장, 유엔 상임이사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있듯이 여왕 제도를 두면서 이 여왕 연합 기구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리 국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안 자체가 한국에서 나왔고, 또 우리 한반도가 그 기능이 가장 무난한, 어느 민족에게 이걸 맡길 수 없는 그 여성 문화에 대한 우리 문화가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런 걸 접목시키기에 아주 발전되어 있는 나라다. 아침에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한 번 더 남기고, 아마 이 이제 설교 내용에 자꾸 이을 거예요. 오래 전부터, 이거는 그냥 오늘 내일 사이에 되어진 건 아니고, 생각은 여러 내용으로 어쨌든 여자들이 이 정치 현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씨 18대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또 선거 출마하기 전에부터 이번에 박근혜 씨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고, 나와야 될 시기다 이래 보고 있었는데,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할 때 단순한 대통령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여왕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왕 제도. 그래서 식량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생산, 육아, 여성, 그 다음에 육아,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요 세 가지 부분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가지고 해외로 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한 여왕이 딱 정결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여왕제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골로새 4장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생각을 그래 바꾸는 거예요. 또 자꾸 발전시키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에서 여성 통치를 관할하는 하나의 국제기구 중심, 요거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다. 자꾸 이제 여성 통치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운동이죠. 그걸 지금 금호산에서 오늘 13년 2월 22일 222네 2013년 2월 22일 오늘은 이제 앞에 창을 띄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이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올라올 때 내가 아이젠 싣고 왔거든. 아이젠 안 봤었어요. 아직도 여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젠은 아직도 지금 그대로 신고 있잖아요. 저 평지에서는 아이젠을 가방에 메고 왔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날 금호산의 모습입니다. 금호산 기도동굴 앞에 모습이 운막처럼 저 돌 삼각형이 저 돌이 큽니다. 저 돌이 내 앉아있는 그 앞에 떡 박혀있어 하니까 이 돌 빼고 나니까 굴 높이가 쫙 낮아진 거예요. 굴이. 그래 많이 파냈죠. 사람이 설 정도로 파냈죠. 그때는 저 굴에서 저 굴 높이가 처음에 이 정도 여기 손가락 요 정도의 한 뼘하고 요 정도 요 정도의 땅 밑에 이렇게 쫙 이래 파묻혀 있었다니까. 그리고 굴이 사람이 굴요 높이가 열에 있으면 굴 높이가 여기서 사람이 한번 쭉 엎드려서 이렇게 딱 이래 돌을 안으면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 들어가야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벽하고 저 돌하고 사이가 벽이 한 50cm 50cm 간격이 딱 남아 있었거든. 근데 요 굴 그렇게 높이 얼마나 파냈어요. 저 굴 높이를 바닥을 내가 지금 1m 70 조금 이제 덜 되는데 이 사람이 서도 될 정도가 돼 있잖아. 사람이 서도 응? 내가 서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거 섰잖아. 응? 서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서가지고 내가 지금 서가지고 요 굴 앉아 있으면 여기서는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앞에는 지금 딱 맞춰치지. 여기서 박치게 하는 거야. 뻣뻣하게 서서 가면 그냥 머리 그냥 부딪히고. 이 다 파냈지. 응? 저 안에 저 굴. 한석이 뭐가 있나? 여기 옛날에 석선이 하나 있었는데 작업했던 흔적들. 지금은 뭐 혼자서 일을 했지만은요, 분명히 이러한 그 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말한 대로 좀 되도록 돼 있어요. 인류가 살아야 될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성들을 통해서 인간 문명을 한계를 두고 자연을 살려야 돼요. 자연을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문명 발전되면서 자연을 다 죽이거든.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태양열 발전이나 조력 발전, 풍력 발전, 우리가 그 다른 데서 받은 기술을 자꾸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저쪽에 사막 같은 데서 나오는 태양열, 응? 이걸 갖고요,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수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력 수출. 우리가 다른 데서 기술을 가진 그걸요, 전 세계 네트워크를 시켜야 돼. 에너지 네트워크를 시켜갖고,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고,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저런 돈을 전략하고, 응?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 인류 정책이 안 놓으면 안 돼. 요거를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건요, 여자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통치하면요, 경쟁이에요. 여자들은 관계예요, 관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10달 동안에 눈에도 안 보이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거를 기다리고 왔잖아. 여자들은 그것도 애 하나 낳았으면 모르지만 둘, 셋 낳고 이러면 말이에요. 그 기중성을 알거든. 인간의 생명의 기중성을 아는 자들의 통치. 이런 통치를 우리가 발휘해야지, 민주주의 사고, 이런 자유주의 사고, 이런 거는요, 이미 지나버렸어. 그거는 모르는 소리. 그거는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반대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어쩌면 포장하는 거지. 페인팅 하는 거지, 페인팅. 그런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 중시, 자연 중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 죄인이다. 이 죄인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이 복된 환경. 몇 가지, 이런 5가지 정도, 노래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봅니다. 배도 고프고 좀 묵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빛과 같이.